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플러스 시즌3 김선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상적으로 화요일로 제가 왔습니다. 자, 오늘 근데 시장이 재미가 있을 듯 없을 듯 하더니 너무 조용한 시장이었어요. 뭐 사실 저도 라이브 방송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말을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지루한 하루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0.1%가량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요,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현재 코스피 쪽에서 오늘까지 해서 개인들은 8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자면, 자, 코스닥은 그래도 개인이 매도를 나오고 기관과 외인들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는 거 좀 잡히네요. 자, 코스닥이 그나마 최근에 좀 나은 모습이 아닌가?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고, 외인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모습에서 어제 많은 물량 들어왔고, 오늘은 매도 나가지만 개인이 매수를 좀 멈췄다라는 것. 하지만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드리자면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구나. 8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막상 지금 딱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인데 현재 딱 열어보니까 기관과 외인들은 도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라야 되는 거 정상 아니냐. 어제 낮 12시에 그리스 문제 해결되면서 발빠르게 또 그리스 국민들이 사실 투표한 게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독일과 프랑스, 특히 독일 쪽으로 아주 치우치면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이거 그럼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 좋지만 오늘 코스닥이 오르는 걸 봤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충분하게 시장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맞다. 특히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대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코스닥 쪽에 상장하는 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반기까지 50개 이상은 더 나오기 때문에요. 좋은 이슈 보자면 그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말씀드렸고 시장 괜찮아요. 많이 좀 지루하신 시장이지만 힘을 내시고서 보유하시면 또 가져가시면 종목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아마 피크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한 8월 초 중반쯤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한번 조정이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하반기 세계 증시 전망에 대한 부분과 2분기 실적 시점 매수 전략,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화장품 다시 오를까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 하반기 세계 증시 전망 하기 전에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 부분 조금 확인해보고 갈게요. 자, 우선 SK하이닉스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같이 좀 보시죠. 오늘 6.66%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가 좋지는 않은 숫자죠. 참 싫어하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빠졌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보니까 마이크론 회사, 점유율 3위 회사를 중국에서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D램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와장창 깨지면서 30% 이상 깨지면서 관련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6.6% 정도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3% 정도 밀리고 내려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이중악재죠. 그나마 모바일 쪽이 사업군과 또 백색가전 쪽에 매출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깨졌지만은 그래도 덜 빠졌다 보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내다 꽂아버리는 상황. 지금 SK하이닉스가 37,800원까지 갈 줄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차트를 보시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자,
저는 사실, 차트를 보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시는 라인에서 살펴보자면, 주봉상에 120주선이 깼다. 그럼 여러분들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많이 그냥 깨졌다는 거죠. 추세라는 것은, 차트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누군가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추세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 추세라는 것은 정말 그 회사 본인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거죠. 추세와 차트는 다른 겁니다. 자, 근데 SK하이닉스의 큰 그림에서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이 정도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한 거의 10년치 정도가 되는데요. 큰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갔던 자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큰 조정이 나왔었죠. 이때는 좀 심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 당시엔 2008년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 제외하고 본다면, 요 포인트에서 봤을 때 이 바닥자리 자체는 거의 요 라인 자체가 잡혀버려요.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에 보니까, 거의 다 내려왔잖아. 요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요 라인을 보면은 얼마인가요? 37,000원 정도 라인 자체가 거의 끝자락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 120주선 깨고 이게 중요한 게 21선, 61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아니라 추세. 이 추세의 하단 자리가 지금 37,000원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요 포인트부터 해서 다시 상승 그림을 탈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면은 SK하이닉스는 다시 랠리를 펼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 그래도 하반기는 IT 쪽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쪽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디램이 빠져봤자 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포인트는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대신에 37,000원을 깨면서 올라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확대를 해보자면 좀 치워볼까요? 조정을 거치고서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하는, 요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포인트. 시간이 당장 빨리 가진 않아요.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동안, 죄송합니다. 요 포인트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깼다가 올라가면서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했던, 최근 들어서 이 최악의 수급상을 보여줬던 부분이 또 개인의 매도로 흐름이 바뀌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로 바뀌면 충분히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판단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지금 수급상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인들은 1,300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은 290만 주를 팔았는데 오늘 21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래도 조금 매수세를 가담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못 참겠다 그리고 던진 모습이었네요. 사실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거래량이요. 1,500만 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와, 하이닉스가 4만 원 부근이었는데 1,500만 주가 터졌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6천억인가요? 계산도 잘 안 되네요. 맞는 것 같네요. 자, 엄청난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안타깝게도 개인들만 또 받았어요. 투신권은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보건대 한 37,000원 정도 자리가 거의 바닥 포인트로서 상승을 줄 수 있는 추세의 전환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도 좀 힘을 내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이대로 계속 무너질 종목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요. 우리 최태현 회장님이 이제 곧, 다시 나오실 건데, 복귀하실 건데, 좋은 모습 보여야죠. 상승을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보유하시고요.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팔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삼성물산 쪽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합병은 꼭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적극 찬성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님이 회장이 되기 위한 기로였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삼성전자를 장악하던 거잖아요. 그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대로 또 꺼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의 조정 흐름 자체를 조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의 흐름을 타는 종목이 다시 될 것이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기둥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지만 하반기에서의 포인트에서 보자면 삼성전자는 오를 수밖에 없는 항상 그래왔듯이
10월, 11월 뭐 이럴 때, 12월 이럴 때, 거의 뭐 4분기 때는요, 항상 이렇게 표현할까요? 좀 세게? 끝발이 좋았던, 네,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하반기에는 대체로 강했어요. 10번에 7, 8번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놓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안 죽습니다. 힘내시고서 보유를 하셔야 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 추천할 거 없으면은 삼성전자 추천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농담 삼아서. 그 정도로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잘 보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삼성 관련주들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힘내고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이슈가 됐던 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 잠깐 봤고요. 이제 하반기 세계 증시 전망 요거 한번 해볼게요. 칠판으로 가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칠판으로 가서 하얀 펜을 좀 꺼내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월이 왔습니다. 이제 7월부터 해서 이제 12월까지 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 건가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죠. 하나가 걱정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가 아직 의회를 안 열었죠? 의회를 열어서 15일날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독일과 열심히 싸웠던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설마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치프라스 총리가, 치프라스가 뭐로 시작하나? C로 시작하나요? 어제 치프라스 총리가 지금 국민들은 반대표를 던지면서 밀어줬는데 반대표 던진 게 무의미해졌어요.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15일날 의회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그리스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버린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디폴트 가는 겁니다. 그렉시트 가는 겁니다. 치프라스가 T라고 가르쳐주네요. T군이. 티프라스가 그리스 이 어느 나라 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는 거 영어로 읽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게 15일 날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그 내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16일 아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아직은 좀 활성화되지 않았지 않았나. 결정이 돼서 16일이면은 목요일 아침이죠. 16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게 통과가 됐으면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날은 좀 16일은 증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겠구나. 근데 그리스 문제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고민에 있어서 남아있던 부분에서 그리스는 이제 빠이빠이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 고민 중에서 옐런 의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올해 하반기 안으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뭐 이미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따라 문제이긴 한데 다시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 바탕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근데 IMF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은 어찌됐든 연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는 분명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사실 마땅히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덕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0.15 했다가 또 3개월 뒤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갭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년에 내려놨던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제가 볼 땐 가장 골치가 아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이 큰 게 뭘까요? 우리나라가요. 대출을 대출로 막는다 그러죠? 은행에서. 네. 대출을 대출로 막아요. 왜? 이자가 싸다고 하니까 막습니다.
인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요.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집값이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경기 자체가 완전 죽어버릴 겁니다. 건설. 굉장히 힘든 건설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뭘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집값 쭉쭉 떨어지겠죠. 건자재 관련해서 다 힘들겠죠. 소비 패턴까지도 굉장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려주면 좋지만, 내려놓은 건 쉽지만, 올리는 게 어렵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가격을 낮추기 쉽습니다. 물건을 팔 때. 하지만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다던가, 경기가 살다던가, 그렇죠? 전문가 같은 경우는 네가 정말 잘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요게 가장 지금 당장에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금 앞으로의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땐 국내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가 언제 하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나오면 상당히 우리나라 골치 많이 아파질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 자, 중국이 지금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상해종합지수를 좀 보도록 하죠. 상해종합지수를 좀 봐야 돼요. 사실 이건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쩔 수가 없죠. 왜요? 너무 많이 이제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게 아닌데. 다른 나라 거 눌렀습니다. 상해를 볼게요. 자, 어디 있나요? 자, 눌렀습니다. 자, 보시죠. 자,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완전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 좀 섰어요. 그러면서 3,924포인트에 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이에요. 오늘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1% 정도 빠졌는데, 목요일날, 7월 9일 목요일날 급등했고요. 그 다음 날도 급등, 그 다음도 급등했고, 오늘은 좀 쉬어간다. 적산병 나오고 한참 쉬어가는 거로 보시나요? 자, 그런데 중신증권에서는 칠판으로 갈게요. 자, 중신증권에서 뭐 찌라시가 돌았는데 뭐 사실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증권사죠. 나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수를 살려줬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 상해지수 자체가 5천에서 가다가 5천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 상태인데. 팔 사람들은 다 팔고서, 사모펀드들이나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진 펀드들 자체가 또 자문사나 증권사들에서 자산운용사들에서 지금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할 정도로 싸그리 매수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당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7대 3이라 표현할게요. 7은 뭐냐면, 지수가 오를 것이다가 7이고요. 떨어질 것이다 3. 요 바닥에서는 한 3,500포인트 부분에서 요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4,000포인트를 또 기점으로 해서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6대 4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옵니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내놨을 때 약 4,000포인트 근처를 한동안 어떻게 한다? 횡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지금 지수를 보자면, 다시 볼게요. 지수 상황을 보자면 4,000포인트에 제가 줄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였고요. 불과 연초가 1월달 자리가요. 1월달이 여기였어요. 1월달이 3,200이었고요. 불과 작년 한 이맘때 자리가 2,000포인트였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한 2.5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2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보면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주가가 대세 상승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한 주식이요. 한 오른 다음에 보통 요 정도 밀린 다음에 다시 간다 그러죠. 요 갭 자체가 20에서 약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포인트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여기서 이게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좀 세게 얘기해볼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때려받고 있죠, 돈을. 박, 정책 밀어주고. 막 대주주들 못 팔게. 그러니까 웃기는 게 4,500포인트까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4,500포인트까지 어떻게 못 판대요. 주식 못 팔아요. 네.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쪽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원, 세금의 혜택에 대한 지원까지 정부에서 막 해주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운용사들이 막 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4,000포인트 부근에서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횡보해가 나왔기 때문에 4,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이 당분간 나오는데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좀 문제긴 하죠. 핵심인 거죠. 자, 9월 달에는 여러분들 이제 즐겨 하시는 중추절이 있습니다. 중추절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추석이에요. 추석 때는 어떤 종목이 갈 거다라는 거를 너무나 여러분들 학습 효과에 따라서 잘 알고 있죠. 그놈의 학습 효과 때문에 너무 단타에 길들여지지 않았나도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되는 화장품주나 카지노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면세 요즘 이슈죠. 왜요? 면세점 하나가 백화점보다 매출이 많다고 해요. 면세점 하나가. 왜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아시겠죠? 네. 또 많겠죠. 소비재, 중국 관련 소비재도 밥솥 같은 경우나 등등등 있어요. 자, 그럼 이 종목들은 이슈가 될 것이냐? 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어쨌든 중국 상해지수도 좀 안정기로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깨지지 않고서 4,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여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랑 얘들을 이제 지수랑 엮는 게 아니라 소비 패턴이랑 엮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지수가 빠진다고 국내 증시와의 관련성을 엮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부터는 소비 관련 중국의 패턴, 그 포인트와 같이 엮어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문제는 15일 기점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하지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옐런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은 걸림돌이 되면서 지수 자체를 조금 좌지우지할 수도 있지만은 크게 악재사항은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요거가 바로 코앞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요.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중요한 게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요게 사실 고민이 커요.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6월에 메르스가 있었는데 지금 딱 열어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가 없어요. 불과 한 3월, 4월 요때 3월 아니고요. 4월, 5월 요때 이제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자면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보고서 굉장히 많았지만 6월이 지나고 7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6월 말부터 나온 보고서를 보자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보통은 10에서 20%씩 하향을 시켜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요? 메르스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 종식된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긴 한 것 같긴 한데요.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세월호 때보다 작년에 많이 가슴 아팠던 세월호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때는 뭐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뭐죠? 의료 그쪽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르스는 어떻게 병원에 직접 다이렉트로 문제가 됐죠. 병원에서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건드렸어요, 얘가? 좀 지워볼게요. 메르스가 뭘 건드렸냐면 병원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 병원을 건드리면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을 주가를 그래서
찍어 내린 겁니다. 미리. 네. 얘들을 주가를 미리 찍어 내린 거예요. 왜? 2분기 실적의 포인트가 메르스 때문에 병원을 안 가다 보니까 6월 달에 병원들이요. 웬만한 병원들이 다 뭐였어요? 적자. 적자였어요. 6월 달에요. 병원들이. 뭐 어떤 병원은 몇 년 만에 처음 적자, 5년 만에 적자, 10년 만에 적자 봤다. 이런 병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적자를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6월 적자니까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장사를 많이 했다 치더라도 이런 이슈의 적자를 보게 되면 요 매출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요거 4월, 5월 때 실적이 좋았던 거조차도 아예 그냥 뭉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대비해서 많이 다운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기관들이 조금 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하나 빠져나가는 거 막 갑자기 빠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팔자. 서로 개인들한테 물건 떠넘기고 나와버리는 거죠. 개인들 많이 빠진다 좋다고 받았는데 더 빠졌고. 근데 이제 조금 안정이 됐어요. 상승을 준다는 거죠. 왜요? 6월 달에 안 좋았던 실적이 어디로 이관이 되냐면 7월, 8월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7월, 8월은 또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받긴 받겠죠. 근데 가려다가 한번 안 가면은 병원 또 나중에 가지 그러고 또 안 가게 되잖아요. 그게 좀 커요, 사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맘 먹고 가야지가 하는 건데 한 번 안 가면 되게 또 미뤄지죠. 한참을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아프면 가죠. 그 텀이 지나고 나서 한 9월쯤이나 해가지고 매출이 또 많이 잡힐 가능성. 왜요? 선선해지고 여름 끝나고. 어쨌든 3분기에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았던 시점에서 이슈가 된다면은 주가 포인트를 보자면은 관련주들이 주가가 지금 한번 가다가 쭉 빠졌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한미약품 이런 걸로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요.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주가 잘 가다가 내다 꽂았어요. 그렇죠? 그거 횡보를 좀 한 다음에 2분기 실적 나왔네.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아까 근데 많이 밀리진 않았고 밀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3분기 기대감 때문에 조정 한 차례 거치고 나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게 아니고선 바로 또 여기서 크게 밀리진 않고 조금씩 횡보하다가 바로 또 실적 3분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다시 실판으로 갈게요. 현 시장에서 봤을 때 보세요. 오늘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SK하이닉스가 38,000원까지 갔어요. 이게 뭐죠? 제조업입니다. 제가 제조업은 안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현대차, 기아차 제가 안 된다고 말씀 계속 드리죠? 결국에는 얘들이 어떻게 돼요? 투자 매력도를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이제 3분기, 2분기 실적, 특히 3분기 실적 쪽으로 가요. 2분기는 기대 안 해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으로 가면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나 화장품 이런 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금의 흐름 자체가. 큰 상승을 주기 위해서 한번 쉬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주들이 상승 쪽 분위기를 타면서 제조업은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많이 어렵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나 특히나 자동차 많이 힘들고요. 철강주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하이스 빠지는 거 봐서는 와 이거 정말 심하다 싶은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디램이나 이쪽 반도체 가격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밀리니까 저도 참 어이가 없었던 그런 포인트지만 역시나 결론은 제조업은 좀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략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PBR이 얼마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PBR이 1배가 안 된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PBR 1배가 안 되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PBR 1배가 안 되더라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실적의 개선 사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요. PBR이 1배가 안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실적이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나아지고 작년보다 나아지고 또 3분기도 나아지고 4분기까지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벌써 2분기 실적이 자동차주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3분기 안 된대요.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죠? 합쳐서 나오죠? 안 된대요. 네. PBR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PBR이 싼 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가치주들이 좀 많이 오른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가치주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가치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이 아닌 가치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할 때 제조업에서 PBR 1배가 제조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우선적으로. 제조업을 무조건 믿지는 마시라. 요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건 올해 이번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예상치 자체가 낮아질 거예요. 네. 예상치 자체가 많이 다운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기관들이 그래요. 주가는 이미 좀 미리 빼놓은 상태입니다. 미리 빼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 미리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딱 되는 순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대신에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지만은 제조업의 상승폭은 반짝거리고 끝나고 다른 쪽 보셔야 돼요. 중간에 말씀드렸죠. 화장품이나 제약바 헬스케어주들이나 개별주들이나 요즘은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관련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관련주들은 바로 치고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올라가다가도 다시 꺾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업황 선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필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아직도 자동차 갖고 계시고 제조업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철강주들. 제가 거의 7월이죠. 만 8개월을 안 좋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그 당시 듣고서도 저한테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고민하시고 요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샀어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제약 바이오주나 그다음에 헬스케어를 사고 화장품을 사고 요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을 샀습니다. 그럼 과연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약간 조금 업종마다 좀 달라요. 자, 우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요거 한번 끝나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네,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1월까지는 상승을 주도할 겁니다. 11월. 네. 왜 11월까지냐? 3분기 실적 발표까지 하는 시점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보통 가장 실적이 저조한 시점이 12월하고 1월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춥단 말이에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약간 해서 좀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쯤 맞춰가지고는 10월이나 11월쯤 맞춰서 이때는 한 차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하시고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소비 시즌 맞춰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데 맞춰가지고 관련주들로 중기적인 포인트를 갖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나아요. 한 1개월, 2개월씩 보시고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대응하시고서 수익을 나시는 전략이 맞다고요. 자, 요렇게 하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화장품주들이나 이제 중추절, 중국 관련주들을 보실 때는 요거는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9월 중추절 전에 그 중추절 바로 일어나기 직전주 있죠? 직전주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셔야 돼요. 빠져나가시고 다른 업종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현금 확보를 하시던가 3분기 실적을 기대하시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을 이슈가 되는 걸로 해서 조정시 매수하신 전략으로 대응하시던가 그게 나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들, 두 업종이라고 할게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의 두 업종 큰 그림들은 이미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고, 그리고 먼저 중국 관련주들을 매도하신 이후에 이쪽을 또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을 대응하는 시점은 아직까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비 관련주 먹고서 다른 또 업종들을 내년 초에 업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큰 그림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세 번째로는 사실 제약바이오 화장품 다시 오를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오를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오른다는 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헬스케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부분이죠. 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3분기 안으로요. 그러니까 7, 8, 9월 안으로 전 고점을 뚫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전 고점 돌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2분기는 기대가 안 되지만 3분기는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동요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업종들이고요. 아셨죠? 얼마까지 갈 거냐? 전고점은 무조건 돌파한다고 보시고서 과감히 조정시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나 이제 화장품 다 좋은데 어떤 업종, 우선적으로 제약이 나은가, 바이오가 나은가, 뭐가 나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1차적으로는 헬스케어를 지금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헬스케어를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튼실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별로 안 밀린다는 거죠. 왜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메르스 같은 영향에서 받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껴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더 찾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주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하나 보자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한번 차트를 볼게요.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니까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차트를 열어보자면 최근에 7월 들어서 주가가 좀 밀렸어요. 하락을 하긴 했죠. 많이 급등한 이후에 하락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당시 4월 같은 경우 4월부터 한 6월까지는 거의 한 3달, 2달 반 정도를 횡보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빵 튀어서 올라가서 한 1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헬스케어주들을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시장의 논리라고 할까요? 제약 바이오주들 먹은 다음에 다른 쪽 면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제약바이오는 좀 약간 불안해. 그러면서 헬스케어 쪽부터 눈치를 보면서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안정기를 확인하고서 약간 이동하는 현상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환매라 그러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보다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먼저 한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 수급상이 사실 그렇게 깔끔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매출의 증대 포인트. 그리고 또 인바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바디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크게 막 밀리지 않고 한 6월 한 급등 나왔다가 조정 나가고 올라가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횡보를 했어요. 네, 그렇죠? 뭐 마크로젠도 이쪽에 약간 좀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주가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 봤을 때 조금 올라갔다가 몇 개월 횡보하는 종목은요. 기관들이 급등을 직전이라 노리고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가장 먼저 보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이 이제 화장품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대응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보시고 화장품 빨리빨리 사시라는 거예요. 맞죠? 제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헬스케어주들과 화장품주들 봐야 될까? 몇 개를 조금 짚어드릴게요. 뭐 저는 사실 지겨울까요, 여러분? 헬스케어 관련해서 인바디 같은 경우를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이거 뭔지 알아요. 그쵸? 여러분 알죠? 네. 손 잡으면은, 내 몸에 지방이 얼마가 있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참 쉬워요. 근데 성장성은 무궁무진해. 세계 1위 회사예요.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주가가 몇 개월째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몇 개월째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고, 계속 그 흐름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자면은, 차트 볼게요. 계속 상승 그림을 타고 있는 모습들. 차트를 딱 보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들. 상승을 계속 타주는, 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조정 나왔다 올라가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거죠. 물릴지언정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바디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볼게요. 마크로젠도 저는 굉장히 조금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크로젠도 이제 유전자 분석, 유전체 분석 관련해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고 있죠. 네. 요즘에 검사들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100만 원 안쪽이에요. 그래서 내 유전자 염색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뭐 심장이 조금 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이 안 좋다든지, 갑상선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뭘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에 따른 식생활 습관도 바꿔지면서 자연스럽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항상 짝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마크로젠 차트 보실게요. 같이 움직입니다. 마크로젠도 크게 보자면 보세요. 차트 보세요.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인바디가 좀 늦게 올라가긴 했지만 인바디도 볼게요. 결국 이 두 종목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성장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매수할 수 있고 주가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30% 40% 빠지더라도 얘는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어떤 거죠? 승리한다. 이런 거 있죠? 네. 버티면 돈 되는 종목들. 인생 종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두 개를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화장품,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좋긴 해요. 제 판단은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큰 종목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 요즘 상장을 하긴 했어요. 상장했는데, 그래서 성장성을 보는데 제가 어제 나쁘지 않거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 그리고 항상 아모레는 껴야 됩니다. 아모레는 껴야 돼요. 토니모리, 아모레. 자, 아모레를 좀 우선 차트 볼게요. 아모레치랑 아모레 퍼시픽 좀 보죠. 자,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이게 주봉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밀렸지만 오늘 좀 회복하면서 다시 40만 원에 딱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 초에 이제 10만 원.
10만 원 정도 했던 모습이죠. 네, 액면분할 해서 그래요. 원래 이제 100만 원 정도 했던 겁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주가가 이거 같은 경우도 참 이 흐름을 보세요. 거의 뭐 이 당시 2014년도 보시면 주봉입니다. 요게 한 3, 4개월 정도 횡보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네요. 또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중추절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화장품이나 제약바이오 식혜주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전고점을 넘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라인이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계속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계속 신규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제가 토니모리를 했는데,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자면 이제 3일 됐어요. 차트는 없어요, 사실. 3일 됐어요.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액면가 200원. 굉장히 조금, 네, 액면가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실판으로 가볼게요. 토니모리를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공모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목말라 있습니다. 아직 차트를 그리지 않은 화장품주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토니모리가 지금은 약간의 좀 상장하자마자 시장 영향, 화장품주들 제대로 못 간 모습에 좀 영향을 막 받았지만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이제 조만간 러브콜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승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49,950원인데 다시 6만원, 7만원, 8만원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평가가 필요하고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왜요? 새로운 뉴페이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서 대응해보자.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깐 뭐 여러 가지 뭐 SK 하이닉스나 뭐 세계 증시 전망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 뭐 슈넬생명과학사도 엄청 급등해서 부러워 어떡해. 네,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올라가지고 누가 맞춥니까? 운이 좋았던 거고, 여러분들은 보유하신 종목들 문제가 없으면 꿋꿋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조업만 아니면 돼요. 제 판단은 그래요. 제조업만 아니고 화장품주나 제약바 헬스케어주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져가십시오. 2분기 실적이 약간의 주춤거림이 나오지만 거기가 바닥으로서 이제 강하게 나올 것이고, 시장에서 살만한 게 지금 이쪽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게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밖에 없어요. 나중에 먼 훗날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제약주들이 생겨날 겁니다. 바이오주들이 생겨날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전과는 다른, 이전의 IT버블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버블은 달라요. 이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져가시고 믿어보시고, 제가 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목말라 있는지, 목매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고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